두 함수 fx가 있고요. gx와 fx가 있는데 양의 실수 너에 대해서 fx는 gx의 밑줄 모든 실근의 합을 ha. 근데 ha가 항상 밑줄 연속이 되도록 상수 k의 최소값을 p. 이때 9 곱하기 p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k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현재 모르고요. 보니까 3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정해져 있죠. 3보다 작을 때는 정확하게 그래프가 정해져 있는 상황. 보니까 연속함수 되는 것 같은데 마3, 그러니까 마3보다 작을 때 대입하면 마3,3 나오죠. 마3,3. 그래서 이때가 이렇게 생겼고 그 이후에는 2차 함수인데 얘가 이제 요렇게 생겼을지 요렇게 생겼을지 요런 것들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요거를 y는 3으로 보조선을 잡아 주시면 3으로 묶었을 때 이제 요렇게 되죠. k 너가 x에 kx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fx에 이제 마3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마3이랑 0을 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0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k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생겼고요. k가 양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아, 0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플러스 3을 따로 묶으면서 여기서 0과 마3을 실근으로 갖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한 요소를 선생님이 잘 살려가면서 그림을 그려드렸고,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있고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그러면 0, a를 지나가야 되네.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가 정의가 되는 거죠. 0,0이 어디쯤 있을까? 한 이 정도 있겠네.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긋는 거죠. 그거 가면서 실근의 합의 어떤 일정함을 보는. 근데 보니까 요런데 이런 식으로 두 군데서 지나는 거 맞나? 이렇게. 만약에 얘가 첫 번째 케이스를 요걸로 봅시다. k가 0보다 크면, 아니, 0보다 작으면 요런 그래프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맞아요? 너보다 약간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3이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마이너스 3에 아주 근접하겠죠. 0보다 살짝 커졌을 때. 그래서 6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를 쭉쭉쭉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합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할 수가 있어. 왼쪽은 요 실근 자체가 연속적으로 변화하지. A값이 천천히 움직이면 요 실근 자체도 천천히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오른쪽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 됐을 거야. 근데 요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오다 보면 요 밑에서도 만나죠. 밑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사실은 실근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너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 여기 접하는 순간이 생기거든. 접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실근의 가치를 않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접하기 직전에는 너가 두 개인 거 맞지? 여기에 실근을 접하는 순간을 편의상 알파라고 불러봅시다. 그럼 요때랑 알파 어떤 특정한 a가 있어서 a가 너보다 약간 작을 때는 요 양옆으로 알파 양옆으로 두 실근을 갖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다가오면 결국에는 2알파가 되겠죠. 이 실근의 합이. 근데 접하는 순간에는 알파잖아. 2알파에서 알파로 순간적으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연속이 되려면 2알파랑 알파랑 서로 같아야 돼요. 사실은 2알파랑 알파랑 더 이상 만나지 않는 0까지도 같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다는 건 알파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잘 보면 자, 이거는 그려볼게. 이렇게 접하는데 여기가 알파고 요 점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a가 접하는 순간에 a가 있을 텐데 그때의 모든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죠?
근데 너보다 살짝 더 작아, A가. 요 값보다 아주 아주 미세하게 작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베타보다 약간 커지겠죠. 실근이니까. 그지? 오른쪽으로 오죠? 얘는 어때? 이렇게 지나가면 알파보다 살짝 작은 거, 알파보다 살짝 큰 거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극한의 입장에서는 너랑 더해지니까 사실은 뭐가 되냐면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고 이렇게. 실근이 이쪽에서 두 개였다가 접하면서 하나로 바뀌잖아. 그럼 요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이들이 서로 같으려면 알파는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0에서 접해야 된다는 얘기. 0에서 누구랑 접해야 되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함수와 접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K가 0보다 작은 게 0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지금 0이죠. 0,3.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 그럼 K값이 아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0에서의 미분계수는 요걸 제외하면 요거를 그냥 x로 나눠서 0으로 보내보면 되거든. 3k 나오는 3k.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양수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k가 양수가 되면 그림 다 똑같은데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밑을 지나가고 여기서 일단 얘를 지나간다고 이렇게 얘보다 살짝 커지면 너랑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이제 변화해요. 연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근데 k가 양수일 땐 볼 필요가 없네. 우리는 k의 최소값 보는 거니까 음수만 보면 되네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최소가 된다. 양수일 때는 다 연속되는 거 보이나요? 요 두 실근이 처음에 있는데 두 실근인 상태에서 얘도 연속적으로 변화하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근이 왼쪽으로 작아지고 오른쪽에 있는 교점은 연속적으로 커집니다.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k의 최소니까 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음수일 때는 요거밖에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서로 다른 실근. 아니요. 잘 보세요. 모든 실근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알파가 중분일 때. 중근일 때도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그러네. 표현이 약간 잘못돼 있네요. 그러면 잠깐만. 모든 실근합. 그쵸. 서로 다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으로 써주세요. 서로 다른 실근의 합. 그 다음에 39번. 합성함수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F합성 fx가 불연속인 모든 x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fx라는 함수 자체가 어디서 불연속인지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fx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4가지인데 너랑 사실은 내가 배고파서 시킨 거였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오늘 저녁을 못 먹었거든. 먹을 거 시켜준 거면 진짜 늦게 끝날 때만 시키지. 어떻게 알았어? 조련님. 이것까지 먹였는데 간다고는 안 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안 먹었어. 시킨 거였는데 마음은 받았으니까 내 마음은 받았으니까 그죠? 자 사실 와이프한테 좀 이따 전화해달라고. 0일 때랑 1일 때랑 진짜 쿠팡이츠 고객센터였어요. 그 아까 도넛을 11개를 시켰는데 그게 5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11명 아니야? 왜? 혹시 너를 안 셌어? 자, 아무튼 0과 1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여러분이 이제 그 겉에 있는 함수가 이제 불연속일 때, 안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일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먼저 속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인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0과 1 주변에서 어떤 값들을 갖는지를 보세요. 0 주변에서는 어떤 값들을 갖냐면 0이랑 1을 갖고 이때는 0보다 약간 큰 것도 같죠. 그죠? 0 플러스와 0과 이때가 0 들어가면 1보다는 조금
크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x가 0보다 약간 작으면 제곱이 되니까 0보다 약간 크죠. 0일 땐 정확히 0이죠. 얘가 0보다 약간 크면 0보다 약간 큰 게 1에 더해지죠. 그지? 그래서 약간 1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얘네를 다시 f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럼 다시 0에서 우극한 거야. 0에서 함수가. 근데 우극한 거 함수값에서 이미 글러먹지 않았나? 왜냐면 우극한일 때가 1이고 0에서 함수값은 0이잖아. 그래서 요 0에서는 일단 불연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불연속. 그다음에 1 주변에서 한번 봅시다. 1 주변에서. 1 주변에서는 1일 땐 정확히 1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2보다 약간 작죠. 맞아? 마지막으로 1보다 약간 클 때는 여기 1보다 약간 큰 게 들어가는데 2가 되기는 하지만 2보다 약간 작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즉 2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2에서의 좌극한 여기다 2를 넣어보시면 1 나오죠? 1일 때 1 나오죠? 연속이네요. 그래서 1일 때는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불연속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바깥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이라서 불연속이 되는 거는 안에 있는 fx가 0 또는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x가 0일 때 1일 때는 제외하셔도 돼요. 자, 0이 되는 거 먼저 찾아보시면 0일 때죠? 근데 이미 했죠? 마일일 때인데 범위 벗어나죠? 요거 3일 때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3일 때 3 주변을 관찰을 해주시고 다시 너가 1이 되는 순간 얘가 1이 되는 순간이 있죠. 언제예요? x가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리고 범위상 마이너스밖에 안 돼. 범위상 얘는 음수일 때예요. 그 다음에 또 1일 때, 여기 2일 때, 그죠? x가 2일 때.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거는 이렇게 세 군데인데, 자, 마이너스 루트 2 주변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함수를 따라가는데, 마이너스 루트 2가 지나가면 이제 2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가 관통을 해서 지나가죠. 관통을 해서 지나가면 그 점에서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함수값 세 가지를 다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거, 작은 거, 같은 거 세 가지를 가지면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3 주변을 한번 볼까? 3 주변을 보시면 이때는 어떤 값들을 갖냐면 0보다 큰 것과 0보다 작은 것 그리고 0인 것 역시 세 가지를 다 갖습니다. 맞아요? 0, 0 플러스. 왜냐면 이 직선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3이잖아. 그럼 0 플러스도 있고 0도 있고 0 마이너스도 있다는 거야. 얘네가 다시 어디에 들어간다? fx에 들어간다. 근데 이미 0에서 1에서 불연속이니까 0에서의 저 세 가지가 다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불연속. 2도 같은 맥락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이렇게 생겨. 얘까지. 1일 때만 연속이 된다. 다음에 아유 귀찮아. 밑에 건 뭐야 또. 0에서의 연속성. 0 주변을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fx 0 주변에서 뭘 갖는다고 했냐면 뭘 갖는다고 그랬죠? 0 주변에서 아까 0, 0 플러스, 0, 1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같죠? 얘네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애시당초에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0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서로 같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번이 숙명 요거 기출인가 그럴 거야. 내가 기억하는 숙명 기출이거든. 근데 개새끼죠. 왜냐면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미적분 문제잖아. 그지? 미적분 수열의 극한 할 때 나온 문제거든. 수열의 극한에 나오는 약간 중킬러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딴 문제를 냈냐면 옛날에 원래 요게 미적분 1이라는 과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과정을 치면 수투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요거를 어거지를 쓰자면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근데 사실은 미적분 처음 배웠을 때도 너네가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어려운 유형인데 근데 이거를 내는 학교가 있다는 게 사실은 개소름 돋아서 일단 한 문제 정도는 넣어봤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숙명이었던 걸 기억해요. 구변서랑 똑같이 그래. 개새끼 문제라고 개새끼 연서 한 학생이 가르치면서 개새끼였어요. 그 단어 듣잖아요. 바로 별표치. 그래? 내가 학생한테 개새끼라고 그랬다고? 그럴 리가 있나? 약간 이게 바라보면서 그래? 어떤 새끼였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61번 볼게요. 너랑 근데 너가 연속이고 얘는 괜찮네. 얘는 할만하죠. 그죠? 61번은 그래도 이런 류의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좀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면 거의 불연속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직선과 원의 경계는 서로 접하는 순간이라서 서로 접하는 순간에 t값 두 개만 갖다 구해주시면 그 t값 두 개가 이제 실근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절대값 함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거 t값 누구 나오나요? 접하는 순간이 2랑 12?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인데 너를 둘 다 실근으로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 요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게 서로 다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간격이 5짜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고 얘가 얼마? 7인가? 7, 마이너스 5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아마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64번 저번에 수업 때 하지 않았나? 그지? 수업 때 했지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했어? 위에 이거 안 했다고? 얘는 그냥 그 비슷한 문제라고 하고. 아 그래 그럼 해줄게. 자 64번을 3번은 3번 했어요. 오케이 64번이 그때 지난주 테스트 서술형 마지막 문제랑 아주 흡사해서 이것도 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GT니까 G1T, G2T 놓고서 둘이 서로 뭐 더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끄덕끄덕 하면서 저 새끼도 안 풀었고 고세영도 안 풀었고 너도 안 풀었고 계열 받네. 진짜 아니 저 이렇게 해봤는데 어. 다 세줄 써도 알았어. 그래? 자 알았어. 내가 해야지 뭐. 자 조용. G1T 딱 과정을 잘 보세요. 함수를 일단 두 개로 나눠. G1과 G2로 그래 놓고 얘는 지금 0보다 작은 실근. 근데 이거 굳이 다 안 쓸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t는 2분의 t니까 이항시켜서 넘깁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과 는 마이너스 2분의 t. 요거의 실근의 개수예요. 근데 어느 범위냐면 0보다 작을 때. 요걸 이제 그려준다고 그래프로.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똑같이 넘기고 넘긴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t 되죠. 그럼 마이너스 는 2분의 3t. 지금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풀어내기가 상당히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그리는 것 자체가 t값에 따라서 fx 그래프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t값이 뭐 양수일 때는 이쪽 위로 접하고 얘는 밑으로 접하고 음수일 때는 뒤집어져서 이렇게 접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데 얘는 따로 그리고 얘를 따로 그리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수월합니다. 이 기법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그려.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일 뭐 임마? 뭐 이 자식아 뭐 자 이렇게 응? 아닌가? 거꾸로 그렸네. 죄송. 쟤를 그렸네. 승률이 마이너스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t를 갖다 그을 건데 경계는 0일 때와 1일 때가 되겠죠. 0일 땐 t가 0이고 1일 땐 t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아요? 즉 마이너스 2와 0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실근의 개수만 이제 적어주면 돼.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요 사이로 지나가겠지? 두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 순간, 아니지? 0인 순간이 정확하게 접할 때니까 한 개죠. 너가 2, 1. 그 다음에 요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요쪽의 경계인데 그럼 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한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한 개가 되고 요쪽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빵개가 됩니다. 빵개. 자, 금방 그렸고 밑에 것도 이렇게 하면 돼. 너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뭐 굳이 여기 맞춰서 그려드리면 중요한 건 0일 때를 색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 마일
자, 역시 경계값이 두 개가 있고요. t가 0일 때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어딘가 있을 거고 0이 있겠죠? 맞춰서 그려줄까요? 어차피 함수끼리 서로 더할 거니까. 사이는 여전히 두 개입니다. 0일 때는 역시 등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0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없죠? 에이, 미안. 여기가 아니지. 1이죠, 1. 곱할 테니까. 두 개, 한 개, 한 개. 요 왼쪽으로는 요때까지는 두 개예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랑 다르죠? 양쪽 비어있고 얘는 여기가 들어가요. 요거 지나갈 때까지는 두 개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개로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문제에서 하고 싶은 게 대체 뭔데? 불연속인 점을 찾는 거네. 불연속인 거 몇 개예요? 마이너스 2에서 하나,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하나. 0일 때는 주의, 불연속이네. 그죠? 좌우극한 함수값 더해보니까 불연속 나온다. 즉, 마이너스 3분의 2, 0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 시그마 해가지고 뭐 연산을 해달래. G 알파 K라는 거는 그 불연속 점에서의 요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건데, 즉 G 알파를 작은 순으로 나열했으니까 G 알파 1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인데 마이너스 2에서 내가 어디 갔어요? 왜 안 쳤어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는 너는 한 개고 얘도 한 개죠. 더하면 두 개죠, 두 개. G 알파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텐데 두 개죠? 두 개죠?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11시에도 가기 싫은가요? 자, 요 정도만 하자. 나머지는 대입해서 시그마 해, 니네가. 알파 1, 2, 3이 얘네가 알파 1, 2, 3이잖아. 어차피 3개니까. 정답 84, 84. 자, 65. 다음 fx가 요걸 만족을 하는데 어떤 특징을 갖죠? 반복. 그죠? 요거는 주기성을 가지는 표현이고, 이제 굳이 왜 fx 플러스 4는 fx라는 표현을 두고 fx 빼기 2는 fx 플러스 2로 줬냐면 당연히 여러분이 대칭성으로 착각하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대칭성으로 착각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왜 x가 뿔마가 바뀔 때가 있잖아. 2에다가 마이너스 x, 2에다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대칭성이니까. 요걸 대칭성으로 착각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4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 근데 보니까 자, 루트 2차 함수가 뭘까? 루트 2차 함수. 똑같이 근데 볼록. 어떻게 생겼어? 볼록. 이 사이에 루트 2차 함수는 원의 일부입니다. 자, 굉장히 아쉽죠. 잘 보세요. 잘 봐. 나도 똑같이 볼록 나오긴 하더라고. 잘 보세요. 양변 제곱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넘깁니다. 깔끔하네. 근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에 백신이었으면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고, 근데 함수라는 거는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윗 반원 아니면 아랫 반원입니다. 위게 아래게? 위. 당연히 위. 위죠, 위. 왜 위겠어? 루트니까. 루트인데 앞에 양수니까, y값이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너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너랑 는 kx의 실근의 개수가 hk 0.1부터 1까지 hk의 그래프를 그리진 않았겠죠? 근데 불연속인 점을 구해봐라. 불연속인 점만 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xy 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닮음을 가지고 해결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y는 2짜리죠. 그리고 기울기가 0.1이 되면 어디를 지나가겠니? 땡땡땡 가다 보면 얼마에 지나가? 0.1이 되면 20,2를 지나가나? 그죠? 그래서 가다 보면 너가 0, 4, 8 땡땡땡 16, 이거 아니잖아. 20. 왜? 기울기가 0.1인데? 원이 여기인데? 아니 원이 거긴 당연히 안 지나죠. 자, 그래서 0.1일 때가 요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교점이 요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는 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접할 때, 그 다음 접할 때, 그 다음 접할 때,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냐면 기울기가 1이 될 때까지.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거는 여길 지날 때까지죠. 그러니까 그 직전에 요거 접할 때는 얼마인가? 그 직전에 접했을 때는 얼마인가? 여기까지 접했을 때의 기울기가 얼마인가? 이런 정도로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제일 가까운 얘 접선 한번 그려볼까? 잘 보세요. 너의 기울기는 너분의 너랑 똑같아요. 왜 그래? 이렇게 수혜발 내리면 너분의 너가 기울기인데 직각삼각형에서 수혜발 내렸을 때는 닮음이 성립하기 때문에 너분의 너랑 같게 됩니다. 그럼 요 길이가 2죠. 그리고 요만큼이 6이니까 피타를 써보시면 3대 1대 2루트인데 2배를 해서 2루트 2. 이렇게. 아유, 4루트 2. 오늘 자, 그래서 너분의 너 2루트 2분의 1. 요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은 여기가 2인 건 똑같고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2인 건 똑같고 요 길이가 얼마가 늘어나야 되냐면 4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이 되고 2가 되죠. 그러니까 5대 1이고 루트 24가 되나? 12? 맞아. 10. 맞나? 아니, 맞아. 6이니까 10? 맞아. 2, 5대 1대 그래? 맞아. 2루트 6인데 4루트 6이잖아 그러면. 왜 12루트 6이지? 12가 나올 수가 있네. 12 제곱한 빼기. 5대 1대 루트 24인데 루트 24는 2루트 6 2배 하면 다시 4루트 6 4루트 6분의 2 그래서 2루트 6분의 1 나오죠. 이렇게 너분의 너 맞아요? 뭐가? 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몇 개만 더 찾으면 되죠? 이거 다 더하시면 끝입니다. 몇 개 더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10이고 14, 그 다음에 18일 때는 삼각형만 그려드리면 여기가 이제 14고 2고 근데 기울기를 보는 거라서 어차피 이걸 10이고 2라고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2루트 6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도 7이고 1이라고 쓰시고 너는 그러면 48인가? 루트 48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나름의 규칙성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너는 루트 3의 제곱 빼기 1분의 1 너는 루트 5의 제곱 빼기 1분의 1 너는 루트 7의 제곱 빼기 1분의 1 마지막으로 루트 9의 제곱 빼기 1분의 1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답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마지막 69번 69번도 재밌죠. 자 11시로도 69번이 맞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려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 그 다음에 3,0, 3,3, 0,3 즉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둘레와 유리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A라고 하겠대. 근데 애초에 FA라는 거는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한 함수예요. 맞아요? 이런 함수이고 근데 함수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내가 아마 이것도 수업 때 언급을 한 바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동시키기가 좀 더 용이한 녀석을 이동을 시키는 편이 좋아요. 예를 들면 직선보다는 점을 이동시키고 이차함수보다는 직선을 이동시키고 유리함수보다는 사각형을 이동시키겠죠. 무슨 말인지 얘가? 아니야. 알았어. 자, 봐. 여기 표정이 썩었는데. 잘 봐. 자,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여기가 a, a인 거야. 즉 이 점이 어디 위에 놓이냐면 yx 위에 놓여요. 이렇게. 그럼 이 위에서 요런 거를 갖다 그려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a 값이 충분히 작으면 이런 식으로 점점 일로 올수록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간다고. 근데 너네가 유리함수를 이동을 시키는 바에는 차라리 요 사각형을 이동을 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는 거지, 내 말은. 요 이해가? 자, 얘를 뿌레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건 사각형은 어떻게 이동을 시킨다는 거야? 마이만큼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맞아, 아니야? 삼마이, 삼마이. 마이, 삼마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유리함수가 가만히 있고. 유리함수는 누구? 그냥 x분의 1. 요걸로 가자. 그래서 얘는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죠. 그리고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x분의 1인데? 아니, 이 점이 얼마야? 1,1 아니야? 맞아? 이 사각형이 얘보다 더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2루트죠. 얘는 3루트이고, 그지? 얘가 이 위에서 움직인다고. 즉, 큰 사각형이 움직여요. 자. 잘 보세요.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느낌. 선생님, 초등학교 때 종이접기부 부장이었습니다. 자. 자, 요때. 가다가 여기. 가다가 여기. 가다가 여기. 아, 이렇게 네 군데서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한다고. 아, 이거 무슨 문제였지? 자. 근데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일단 그러면 4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0부터 5까지인데 아닌가? 0부터 5까지라서 아닌가? 처음에 얘가 0일 때가 3, 3에 있지. 3, 3. 그럼 0일 때가 3, 3에 있으면 3, 3이면 요렇게 있나? 요렇게 있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네. 그러네. 왜냐면 5까지 가면 어디까지만 가냐면 요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까지 가나? 그러네. 마오, 마오까지 가네.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가? 왼쪽 점 기준에서? 완전히 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 여기가 4잖아. 얘가 4일 때, 그 다음에 요때가 2일 때. 요 점 지날 때. 요때가 2일 때. 요때가 왼쪽 아래점 1일 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없다는 거죠. 요게 없네요.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네요.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1보다 약간 클 때. 자, 1보다 약간 크다는 거는 1일 때가 요건데, 약간 큰 거 여기죠? 몇 개야? 교점 몇 개야? 눈으로 보고 판단해. 2개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보다 약간 작을 때. 4가 어딨지? 4면 요때 아니냐? 아닌데? 요때인가? 요때다, 요때. 요게 4다. 그지? 4보다 약간 작다는 건 4보다 약간 덜 가는 거죠. 2개죠. 마지막으로 2보다 약간 클 때. 2일 때가 요때인가? 2일 때가 3, 3이 1, 1이 됐을 거 아니야. 약간 큰 거니까 여기죠. 조금 더 간 거니까 2개죠. 됐죠? 이거 종이접기에서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유병서 업데이트 됐습니다. 자, 다음에 오늘 미분계수 파트를 수업을 할 건데, 형아, 내가 아까 교재 줬니? 교재 안 줬니? 개가 되고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조용히 하자. 자.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할 건데 미분계수 식변형 조금 다룰 거고요. 식변형 뭘 자꾸 떨어뜨려.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판단할 겁니다. 약간 뭐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는 값이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너는 f'a이고 요 알파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성을 보일 때 여러분이 직접 이런 식으로 극한을 계산을 해서 미분 가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함수를 주고 이 함수가 뭐 예를 들면 x는 1, x는 2 이런 데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미분계수를 구하는 형태로 가셔야 돼요. 물론 꼭 요것만 있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요것도 이제 완전히 같은 식이었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로 가는 극한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이 있었고 h 입장에서도 0의 좌극한과 0의 우극한이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좌우 미분계수를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a와 h 자리에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를 대입을 했을 때 여기 h 혹은 a가 아닌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됐을 때 이게 여전히 정확히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 자, 너를 이렇게 보냈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때 너는 f' a 제곱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 왜? 왜? 제곱 부호가 다그 양수 떨어지고 그걸 분할 수 없네. 자, 여기서는 지금 x가 a로 간다고 그랬잖아. x가 a로 간다는 거는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을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x제곱 입장에서는 어떨까? x제곱 입장에서는 a의 제곱으로 가기는 하는데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클 때 어때요? 같아요? 그래? a보다 작아져도 제곱하면 a보다 커요? 그렇지 않죠. 얘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언제만 안 될까? a가 얼마일 때만? 아니, a가 0일 때만. a가 0일 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잘 생각해봐. 요걸로 가자. 여러분이 문자로 놓으니까 어색해서 그래요. 1로 가볼게요. 자, 1보다 작은 게 있고 1보다 큰 게 있어. 너네 제곱을 하게 되면 각각을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1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작죠. 얘는 크죠. 그러니까 1의 제곱 기준에서 좌우 미분계수를 다 포함하는 것이 맞지, 그지? 1보다 큰 것도 있고 1보다 작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0이 되면 0 마이너스의 제곱과 0 플러스의 제곱은 0과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둘 다 크죠. 그러니 만약에 a가 0이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그냥 미분계수가 아닌 0에서의 우미분 계수 표현이 됩니다. 상당히 섬세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기니디로 한 2개 정도 나오면
정말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되 구조는 이런 식이야. 극한으로 가는 거를 봐. 그 걔네를 각각 대입을 해서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서 너보다 클 때, 너보다 작을 때가 최종적으로 이 제곱을 한 값보다 더 크고 작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해볼까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자, 이런 거는 어떨까요? 얘를 내가 F'0이라고 쓰면 맞을까 틀릴까? 어때? 어떨 것 같아? 무조건 누굴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야. 얘를. 어디 주변에서? 1 주변에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1 주변을 본다고 그랬잖아. 어때? 1보다 클 때는 0보다 좀 크지? 1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좀 작지? 그러니까 0에서의 좌우 미분계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맞아요. 그럼 요거는 어때? 응?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수렴을 한다, 안 한다? 요거를 이렇게 하자. 이걸 F'0이라고 놓을 수 있다, 없다? 자, 이 그래프를 관찰해 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 그지? 절대값이 오면 이렇게 생겼지? 어디를 관찰한다고? 이 주변을 관찰한다고. 어때요? 0보다는 다 큰 거 보여요? 즉 F'0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 알 것 같나요?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간 합성된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해서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지만 이제 h를 이용을 해서 0으로 가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건 뭐 쉬우니까 너를 이렇게 가볼까? h가 0으로 가는데 f a 더하기 2h 플러스 절대값 h 여기 fa 맞다 틀리다? 이게 맞으려면 일단은 너에서 너를 뺀 게 분모에 있고 이것이 좌우 미분계수를 의미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0 주변에서 이것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어때? h가 0보다 크면 h로 나오지. h가 0보다 작으면 아니지? 3h. 너가 h로 나오지. 자,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지금 h가 0보다 클 때예요. h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어쨌거나 0보다 클 때는 얘는 양수지. 0보다 작을 때 너는 음수지. 즉 얘는 0 주변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가지고 있죠. 요거 이해가요? 이거 그림 어떻게 생겼어? h를 x축으로 하는 그래프 기준에서는 3h로 가고 h로 가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여기가 0이거든? 0 주변에서 어때요? 보니까 0뿔, 0 마이너스 둘 다 가지는 거 보이죠? 즉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h로 가다가 3h로 가니까 0 주변에서 우리는 0 플러스 밖에는 없으니 너를 f'a라고 할 수는 없다. 그지? 이때 fx에 대해서 단서가 있으면 어떨까? 너가 미가다, 다항함수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여태껏 안 됐던 애들이 싸그리 다 된다. 왜? 이것의 의미는 비록 0에서, 그러니까 A에서의 우미분 계수인 거는 맞지만 B가고 다음 함수면 좌우 미분 계수가 같은 거니까 F'A라고 써도 괜찮다. 이렇게. 대충은 이해가요? 즉 여러분이 먼저 눈에 요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표현은 뭐냐면 미가인지 다항함수인지 연속인지 이런 표현들을 일단은 보시고 이런 표현이 만약에 없다면 그 주변에서의 어떤 그 부호에 대한 너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해서 천천히 미분계수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11시에 끝나면 다행이겠죠? 어렵죠. 지금 개념만 설명해도 이 부분. 근데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고 했죠. 어쩔 수 없어. 이거를 끊어서 하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이쪽은. 자, 그 다음에 지금 여태껏 한 거는 요 미분계수를 변형을 해서 어떤 미분 가능성에 대한 판단들을 한 것들을 한 거고요. 우리가 어떤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좀 볼 거냐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중요하고 잘 나온다.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곱함수의 연속성과 더불어서 아주 잘 출제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곱합수 연속성 얼핏 생각을 해보시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었죠. 그 점에서 불연속점을 뭐 실근으로 가질 것 이런 것들이 있었듯이 곱함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두 함수끼리 곱했을 때 미분이 가능해지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총 세 가지인데 fx 곱하기 gx인데 gx라는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 내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론은 미가라는 결론을 얻고 싶대. 그러기 위한 gx의 조건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x는 a에서 fx가 불연속일 때. 불연속. 근데 이 불연속의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한이 없는 형태가 있고 극한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극한이 있는 불연속이라는 건 좌우 극한은 같고 함수값만 덩그러니 다른 형태. 극한이 없는 거는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른 형태. 물론 극한이 발산한다든지 혹은 함수값 자체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미가가 되기가 조금 어렵겠죠.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면 곱한 함수 자체도 함수값이 정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불연속은 좌우 극한 함수값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들끼리 불일치하는 불연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극한이 있는 불연속이 있고 없는 불연속에 대해서 gx가 가져야 할 조건이 좀 달라집니다. 극한이 없는 경우에는 gA와 g'A가 서로 같고 0이 돼야 돼요. 증명은 좀 이따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 극한이 있는 불연속 같은 경우에는 gA만 0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fx가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함수, 절대값 x 같은 함수,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죠. 그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GA가 0이기만 하면 미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것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얘가 많이 나오고요. 얘는 내신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낼 때 내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보통 불연속이면 너라고 생각하거든. 됐어? 자.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곱의 미분법을 가지고 증명을 해드릴 건데 fx 곱하기 gx를 미분을 해봅시다. 즉 곱한 함수에 도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도함수의 좌우 극한이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성만 확보를 하면 미분 계수가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지거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게요. 참고로 증명은 여러분한테 조금 그냥 당위성을 심어주려고 증명을 해드리는 거고 증명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명 전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할 거냐면 fx가 처음에 불연속이고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른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즉 a에서의 우극한과 a에서의 좌극한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되죠. 어차피 도함수라는 거는 좌우 극한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때 첫 번째 우리가 불연속인 함수가 gx랑 곱해서 미가가 되려면 최초로 뭐부터 돼야 되냐면
연속부터 돼야 돼요. 즉 GA가 0인 건 너무 당연해. 그럼 도대체 왜 G'A까지 0이 돼야 되는지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GA가 0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부분 판단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0이 나와요. 이쪽이 뭐가 나오건 간에 존재하기만 하면 곱하기 0 하면 이 부분은 서로 같아지면서 다 0이죠. 자, 이 부분을 놓고 봅시다. 너의 A에서의 우극한이 있을 거라고. 너의 A에서의 좌극한이 있어요. 너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G'A라는 값이 있습니다. 너도 G'A라는 값이 있고요. 서로 같습니다. 얘는 서로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그들끼리 곱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같아지길 바래. 그러니 이 같은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된다는 거죠. 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것과 논리가 아주 흡사하죠. 그죠? 그래서 결론, 함수값도 0, 미분계수도 0.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게 되겠네요. 맞죠? 미적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극한이 있는 경우엔 그럼 어떨까? 극한이 있는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분이 서로 어때? A시당초에 서로 같지. F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러니 너가 굳이 0이 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만 확보하면 돼? 아, 연속성만 확보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잖아. 그럼 G0이 지금 GX가 여기서 아직은 0이 아닌데 GA가 되고 역시 GA가 되는데 이 자리가 도함수가 미분 불가하기 때문에 F'A 플러스와 즉 도함수의 A에서의 우극한과 도함수 A에서의 좌극한이 서로 달랐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뒷부분은 어떠냐면 요 연속이라고 했죠? 그럼 봐봐. 연속이니까 FA 플러스와 FA 마이너스가 당연히 서로 같죠. 지금 fx는 여기서 연속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G'A와 G'A가 당연히 서로 같고 곱하면 당연히 서로 같으니 얘네가 서로 같으려면 다른데 같으니까 네가 다시 또 0이 되는 뭐 이런 논리입니다. 논리 자체는 이래요. 외워. 자, 불연속인데 극한이 없어. 그러면 제곱을 인수로 갖고 극한이 있거나 아니면 연속성이 확보가 되면 그냥 함수값만 0이 되면 된다. 인수를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우리 연속성하고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연속성은 그냥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실근 간다. 이게 무지성이었는데 여기서는 불연속이 어떤 종류의 불연속인가? 네가 미분 불가긴 한데 어떤 종류의 미분 불가인가? 얘는 기본적으로 미불인 거예요. 미불 곱하기 미가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됐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수능에서도 나왔었고 내신은 당연히 그러니까 잘 나오는 형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런 거를 이제 우리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 내신을 내는 사람과 대비를 시켜주는 사람은 창과 방패의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걸 내가 막 존나 가르쳤어. 그럼 너네는 아 그래? 불연속이면 그리고 좌우극한이 뭐 극한이 없으면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함수값과 미분에서 0이면 미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돼요. 기억번. fx는 x는 a에서 불연속 G'A는 0일 때 fx 곱하기 g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낸다고 갑자기. 그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게 맞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아 당연히 맥락상 틀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걸 거야. 왜 틀린 거야? 이렇게 내면? 아니 gx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자 미분 가능한 gx고 근데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래요. 그리고 G'A는 G'A는 0일 때 fx 곱하기 g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선지를 주면 이거를 딱 배우고 나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 선지 자체가. 왜냐면 내가 불연속 곱하기 너가 이제 뭐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서로 다르다고 합시다. 뭐가 이렇게 다르다고 할게. 좌우극한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줬어. 그 외에는 딱 조건이 없어. 그냥 이렇게 딱 줬어. 그럼 얘는 미가이다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떤 요소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다루는 불연속은 어떤 불연속이다.
함수값과 극한들이 다 존재하는 불연속이에요. fx가 어떤 함수일 수가 있냐면 극단적으로 이런 함수일 수가 있어. 이런 함수 어때? 0에서 불연속이지. 좌우칸 서로 존재하지만 다르지.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또 케이스가 되면 여기서 아무리 뭐 인수를 많이 100개를 가져도 곱해봤자 0에서는 정의가 아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곱한 함수도 그 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당연히 연속성도 없고 미분 가능성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엄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내는 학교는 잘 못 봤어요. 자, 근데 으차차차. 그래서 요거를 곱함수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여기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거고, 그다음 미분 가능성 판단하는 거, 미분계수의 변형, 도함수의 정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적어놓고 갈게요.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 마이너스 h는 무슨 표현이었다? 그죠? 좌미 더하기 우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좌미 더하기 우미 표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 fx가 a에서 미분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a에서요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 좌우 미분계수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럼 더하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오긴 나온단 말이야. 즉 뭔가 지점마다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순간들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좌미 더하기 우미라는 값은 정의가 잘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이런 함수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이거 좌미 더 우미 더하면 0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내겠지, 그지? 여기서 좌우 미분계수 더하게 된다고. 여기서 뭐야? 좌우 미분계수의 2배가 된다고. 예컨대 여기 기울기가 1이야. 예컨대 여기 기울기가 3이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2x 더하기 절대값 x 같은 함수가 있어. 예컨대.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너가 fx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빼기 h를 gx라고 정의를 하게 돼. gx라고 정의를 해서 또 gx의 뭐 실근의 개수라든지 뭐 gx와 또 다른 거를 뭔가 교점을 찾는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구간에서는 좌미가 그냥 미분계수가 2번이 더해지면 되죠. 왜냐면 여기는 미분 가능한 구간이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같으니까. 즉 1의 2배인 2가 나온다. 2로 간다고 이렇게. 그러다가 정확하게 0이 되는 순간부터는 좌우 미분계수를 더해서 4가 나오고 너보다 커진 요 동네에선 너의 2배라서 6이 나온다고.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입니다. 요거 이해가요? 이런 함수만 좌미 우미 더하고 하는 거 아니야. 미분이 안 되는 함수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모든 점에서 정의 자체는 잘 되는구나. 다만 얘가 미분이 안 되는 데서는 보니까 이 gx라는 함수가 연속성은 깨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됐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1로 가다가 정의가 안 되고 3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정의가 안 된다고. 왜냐면 얘는 도함수니까, 미분 계수니까. 0일 때 미분 계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즉 요렇게 준 것과 아까 이제 요렇게 준 거, 이런 방식 좌우 미분 계수 합으로 준 거는 조금 달라요. 보통 미분이 안 되는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요런 짓을 많이 시킨다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됐죠? 넘어갈까요? 왜? 주름이 점점 와요. 그래? 미안해. 자, 문제 좀 풀까? 문제 풀면 잠이 속 달아나겠죠? 눈이 막 감기는데? 그러니까 소율이도 졸려서 어떡하니? 정안 안 하냐? 잠시만. 문 좀 열어봐. 옆밥 피자 파티 해가지고 여기 없다. 3층에 있어. 3층에. 3층에 좀 갖다 줄래? 동자? 뭐 풀고 있을게. 내가 갈 거라. 내가 갈 걸? 문제만 쓰고 있을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이거 치킨 시켜주신 거 아니야? 몇 번이야? 뭐 종강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기대생이에요. 저희가 아, 쟤네가 저번에 아닌가? 아, 저 화목이 아니지. 아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장님이 하시는 수업이 있는데 화목반에 그 잼미도 수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걔네한테 이제 우리 종강이고 하니까 너네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물어본 거야. 근데 너네는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면 너네는 대답을 하자. 걔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거야. 그래? 그럼 먹지 말자. 그래서 수업을 하셨다고. 그래서 원장이요? 아좀 아니다. 근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센스가 없으시네. 왜? 그냥 뒤에다 놔. 왜? 아쉬운 대로 크리스피라도 좀 식으면 안 먹고. 돼요? 응. 뭐가? 안 식어요? 식어? 안 식어요. 자, 문제 좀 풀고 먹을게요. 자, 아침 8시만 들었어. 60번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그냥 해석만 하는 문제들이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프 보시면서 기억번이 무슨 표현? C랑 D를 연결해서 기울기 보는 거죠. 보니까 어때요? CD 연결하면 기울기가 음수죠? 참이죠? 기억번 맞고. 니은번 얘는 좌변은 F'A고 우변은 F'C고 각각 A와 C에서 접선의 기울기 비교하시면 되는데 A가 더 가파른 거 보이죠? 니은번 틀렸죠? D급번은 원점과 연결하시면 A를 연결한 것과 B를 연결한 것 둘 다 A가 음수, A는 양수, B는 이제 음수 나오죠. 그래서 양수 쪽이 더 크죠.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61번 넘어가고 62번이 킬러입니다. 62번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아침은 도넛 풀어보세요. 아니 저런 거 그런 거 왜 하냐? 자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건가? 뭐지? 자신 있니 준우야? 약간 이런 건가? 준우야 넌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스스로 말을 잘하는 편인가요? 헛소리 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요게 이제 옛날 문과 수능 30번. 문과 수능 30번 옛날. 이거는 내신에서 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학교 프린트해서 주고 이제 내신에서 냈겠죠. 다 써야 돼요 이거 F1. 아니지? 1부터 넣자. 참고로 시그마기 때문에 서로 빼서 이제 해결을 좀 하시면 됩니다. 식을 걔들끼리 서로 좀 빼셔야 돼요. 이렇게 낑낑거려? 네? 애들이 왜 이렇게 낑낑거려? 30번이라고 했잖아. 아무리 문과 수능이 쉬워도 그지?
그냥 서로 뺀 거예요. 그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빼고 n에다 2 넣고 3 넣고 빼고 넘겨서 묶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게 지금 4차 함수이고요. n부터 n 플러스 2까지, 즉 3부터 5까지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아니라는 거는 F5가 F3보다는 값이 작거나 같은 거지. 6과 4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근들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논리를 하나씩 잘 풀어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 있지, 그지? 물론 뭐 둘 다 0일 수도 있겠죠. 둘 다 0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요거를 넘겨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F2로 묶을 수 있지. 이런 것도 이제 F2로 넘기면 묶여지거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F2에 F3 마이너스 F1 빼기 1는 0 이렇게 나오나? 그죠? 즉 얘가 1이거나 네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얘네 0보다 작거나 같다며. 근데 얘가 1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 얘가 1이면 F4는 F4고 얘가 0이면 0은 0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1일 수가 없다는 거.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다 0입니다. 아, F4랑 F5가 0이구나 이렇게 찾는다고. 두 줄긴 찾았죠 일단.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F4 같은 거 대입을 해서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넘겨보면 F3이 0이거나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F3이 0이거나 F2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맞아요? 맞아 틀려. 여기서는 어때? F1이 0이거나 F2가 1이거나지. 그지?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넣으면 F1이 0이고 만약에 넣으면 F3이 0이에요. 이런 논리를 간다고. 요거 이해가? 다시 여기도 하나 더 할까? 얘도 이제 F2와 F3에 대한 얘기인데 너가 1이거나 너가 0이거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보니까 만약에 너가 0이면 F1이 0이고 F3이 0이 돼야 돼요. 맞아? 근데 F1이 0이고 F0이 3이면 얘가 1이 될 수가 아닌데 1이 될 필요가 없잖아. 상관없네. 그럼 너가 0이고 너가 0이고 너가 0이네. 맞아요? 근데 너가 0이고 너가 0인데 몇 차 함수라고 그랬어? 그 돼? 안 돼? 안 되는구나. 넌 아니네. 이런 식의 논리적인 약간 그런 거 모르니? 아인슈타인 옆집 사람은 개를 키우고 뉴턴 옆에는 과학자가 살지 않고 뭐 약간 최종적으로 뭐 몰라? 논리 퀴즈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뭐 강아지를 키우는 옆 사람 집의 이름은 뭐 약간 뭐 이런 알았어 미안해 그런 게 있어. 하나씩 소거해 나간다고. 이렇게 되면 이래저래서 너랑 모순이라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아니고 너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F1이 0이고 F3이 0일 수는 없네. 이렇게는 될 수가 없네. 그러면 천상 너가 0이면 F1은 얼마야? 마일. 그죠? F1은 마일이죠. 즉 이렇게 되면 F1이 마일이고 그리고 F2가 1이죠. 그걸로. 자, 요거이면 F2가 마일이니까 너가 아니지. F1이 0이죠. F1이 0이니까 너가 1이지. 그러면 F3이 1이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이번엔 보세요 안 했는데. 이상한데? 자, 요렇게 두 개. 그리고 요 경우를 한번 볼게. 3이 0. 그리고 마일이랑 1이죠. 그러면 F1이 마일. F2가 1. 이렇게 된 거 맞나?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긴 거네.
요거 이해가요? 네.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건 어때? 똑같아. 얘는 찍고, 그리고 1일 때가 0이죠. 그리고 2일 때랑 3일 때가 마일이고 1이네. 이렇게 생겼네.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이거? 아래로 갔다 위로. 아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네. 요거구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요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너랑 너랑 비교해 보시면 4잖아. 5잖아. 6 아니야? 평균 변화율이 양수야 아니야? 양수지. 너 아니란 소리야. 너야. 아, 이렇게 마지막에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거야. 근데 응? n이 3일 때 넣으면 3부터 5까지 다 할 때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 양수가 아니니까 0이잖아. 괜찮잖아. 양수가 아닌 건 괜찮은 거예요? 0인 건 괜찮은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해 줄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넘겨서 열심히 노가다 해서 판단하는 문제. 요것도 이제 내신에 나온 적이 있다. 가볍게 보시고. 응? 63번 봅시다. 63번까지 하고 잠시 당 섭취하고 자 63번 풀어보세요. 63번 좀 어렵습니다. 풀어보세요. 63번이 이제 코사인 함수랑 접목을 시켜놨는데 원래는 2차 함수랑 접목을 시켜서 출제를 잘하는 편이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63번. 연속인 함수죠, 일단. 그러니까 B를 넣었을 때 여기에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코사인 함수가 지금 A가 A, B, C가 다 양수니까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양수부터 딱 코사인이 한 주기가 딱 그려져야 돼요. B부터 B 플러스 2파이까지니까. 그림을 내가 그려주기 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B고 여기가 B 플러스 2파이고 그 이전에는 기울기가 파이분의 4짜리인 직선. 대충 1보다 약간 크죠? 자,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거야. 우리 함수 자체는. 여기까지. 근데 널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t가 정해지면 t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값이 정해지는데 걔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p, fp와 t, ft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 가정을 적당히 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여기가 t가 있어. t가 여기 있다고 치자.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t도 어딘지 모르겠고 t 더하기 3분의 파이도 어딘지 모르겠고 abc가 뭔지도 모르겠고 3분의 파이가 그냥 여기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요 점이 t, ft고요. p, fp 같은 경우에는 p는 지금 너보다 커나 같은 거야. p는 이 위를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얘랑 연결을 해.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언제가 제일 작겠어? 여기서 너랑 이렇게 접할 때가 가장 작겠구나. 아래로 이렇게 접할 때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뭐래? GT는 0의 모든 실근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래. 어쨌거나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일 때는 GT가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즉, 이 평균 변화율의 최소값이 0이 된다는 소리잖아. 즉, 이렇게 접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할 수가 있대. 근데 이렇게 접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어떤 상황이 또 가능할까? 지금 내가 t가 왼쪽에 있는 것만 우리 예전에 이거 한번 했어 사실. t가 왼쪽에 있는 이런 것만 보고 있자. 즉 t가 이 정도에 딱 있어서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접하는 게 기울기가 최소잖아. 그지?
즉 t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어떤 게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인 게 가능하다고 예컨대. t를 점점 일로 와봐. 점점 오면 t 플러스 3분의 파이도 점점 오른쪽으로 오겠죠. 예를 들면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아래로 그어지겠지. 즉 최소값이 0이 아니겠지. t가 좀 점점 더 가볼까? t가 한 요 정도 온다고 쳐볼까?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쳐볼까? 그럼 얘가 최소 아니야?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어디 있어야지 최소가 0일까? 당연히 너를 기준으로 대칭일 때겠지? 여기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소리예요. 언제? t가 얼마일 때? 2분의 3파일 때. 이렇게 생긴 거야. 이 길이가 2분의 3파이라고. 아니, 2분의 3분의 파이라고, 3분의 파이. 그래서 요 자리가 2분의 3파이, 요 자리가 2분의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B 값이 나와버리죠. 너 더하기 너의 평균이 가운데 있고, 너와 너의 이제 평균이 여기 B, 원래 B고, 여기 B 플러스 2파이니까, 요 값이 B 더하기 파이가 나오거든. 즉,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게 B 플러스 파이가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즉, 최소값이, 평균 변화율의 최소값이 저와 같은 구간에서 0이 되는 상황이 어떤 게 가능할까?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루트 3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극소값과 t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t일 때와 t 플러스 3분의 파이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고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게 0일 때 가능하구나 이런 판단을 한다고. 다소 어렵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0일 때 최소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둘이 이었을 때 t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면 t는 여기 있고 p가 이때가 최소라고. t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t는 여기 있고 여기가 t 더하기 3분의 파이인데 p가 갈수록 커지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t 더하기 3분의 파이일 때 기울기가 최소이면서 0이 되려면 둘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껄끄럽죠. 이거를 이제 0짜리로 내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이쪽에서 그 접선을 그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점을 잡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한 2개 정도 더 올라갑니다. 물론 걔는 미적분이 아니고선 못 내겠지만 다항 함수로 바꾸면 낼 수 있어요. 64번 봅시다.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죠. 이거 잘하시다고 하지 않나요? 앉아. 네, 앉아요. 자, 기억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볼까요? h분의 fh가 1이면 0에서 미분계수는 1인가? 맞아요? 네. 맞죠? 이거 여기에 함수 없겠죠. 없을까요? 이거 맞아요. 요소감수란 그러니까 기억이 되잖아. 이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f 0이 0이죠, 0. 극한값이 0이니까 연속함수가 0이라서 기억번은 참이고 니은번은 어때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이해냐 맞아요. 니은번은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이죠, 평균. 왜냐면 EH니까. 너가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이 0이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어떤 함수 생각하라고 했어? 그 유리함수. 예를 들면 아니 연속함수인데 뭔 유리함수? 절대값.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해.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절대값 x면 0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이 얼마가 나? 0 나오지. 좌우 미분계수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그지? 그렇다고 니은번 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은 이건 정의가 뭐의 정의야? 정확히 1에서 미분계수의 정의지. 그럼 f'1이 0이야 그렇다고? 아니지. 왜? 애초에 1에서 미분이 안 되잖아. 니은번 틀렸다고. 아니 니은번 맞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다 틀린다고 이런 거를. 디귿번. 디귿번에서 나름 힌트가 있죠. 절대값 x-2. 2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이 0인가? 참이라는 거야.
디귿번이 맞기 때문에 니은번이 틀리는 거죠, 사실은. 와. 5번 해봐. 65번 해봐. a는 0보다 크고 gx는 절대값 fx이고. 기억번 맞아요, 틀려요? 기억번은 뭐의 정의야? 뭐 정의? 0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지? 근데 g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립니다. 니은번. 니은번은 표현상 뭐가 되겠니? gx 기준에서 a에서의 뭐가 되겠어? a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되겠죠. 왜냐면 h 제곱은 h 0 주변에서 0보다 항상 크니까. 그러니 너는 gx는 비록 a에서 보시다시피 미분이 안 되긴 하지만 a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얘기를 하는 거라면 존재하고 그 값은 원래 fx 기준에서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디귿번 무슨 표현? 좌미 더하기 우미 표현이 됩니다. 그죠? 저거 좀 받아줄래? 이렇게 밀어줄게. 자, 고마워. 그래서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보시다시피 0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아셔야 되고 66번 fx가 x는 1에서 미가 gx는 1에서 불연속일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괄호 단 밑줄 g1의 값은 존재한다. 즉 어떤 상황? 함수 값은 존재하는 불연속인 거야. 기억번 만약에 1에서 극한이 존재하면 2를 곱했을 때 gx는 1에서 연속이 되는가? 맞아? 뭐야? 왜? 그 정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갑자기 연속이 될까? F1이 0이라는 얘기가 없죠?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F1이 만약에 0이면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인가? 될까요? 안 될까요? gx의 좌우 극한이 존재한대 안 한대? 니은번을 보면 모르잖아. 발산하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틀려요. 디귿번 1에서 극한이 존재하고 f1이 0이면 2를 곱한 값은 x는 1에서 아까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만약에 좌우 극한이 서로 존재하지만 다르다면 함수값도 0이 돼야 되고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및 연속성을 한 문제에다 출제를 한 겁니다. 됐어? 아까 설명은 다 했어. 그거만 이해했으면 그냥 풀 수 있다고. 67번은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